네, 사람들이 의외로 요거를 되게 헷갈려해요. 난 셀티색이 좋은 것 같았는데 여기 반무태 그린 거 보니까 반무태로 그린 것도 이쁘고 다 예뻐. 그래서 막 그러면서 저는 취향이란 게 없나 봐요. 그냥 다 좋아요. 이러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23살 일러의 지망생입니다. 발전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 흔히 말하는 메타인지가 부족해서 발전이 잘 안 된다고 느껴집니다. 근처에 다른 그림쟁이들은 각자 자기 취향이 있고 원하는 방향을 딱 정해서 공부를 하는데 저는 그것이 너무 어렵고 가능한 건가 싶을 정도로 막막합니다. 어떤 그림을 봐도 취향이 아니다라고 느끼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크게 와닿을 정도의 그림도 찾을 수 없어서 어중간하게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아 무력해졌습니다. 인터넷 서핑을 엄청 많이 해서 다른 그림이나 작가님을 많이 알게 되었는데 알게 될수록 더 생각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 점점 제 그림도 장단점이나 개성을 찾기 힘들어진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제가 반모태도 어떤 의미로 좋아하고 또 선화 느낌도 어떤 의미로 좋아하고 다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작가님이랑 이런 팔로우를 엄청 하면서 연구를 엄청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뭔가 저한테 맞는 그냥 제가 진짜 원하는 그런 스타일이 뭔지 감이 안 잡혀가지고 일단 따라만 해보다가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이제 커미션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잡힌 그림체인데 아직도 이게 좀 매번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 방향으로 가서 그걸 끝까지 키우고 싶은데 네.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겠고 제가 어느 걸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기본적으로 어디 쪽을 더 지향하는지도 아예 모르겠어가지고 상담 드렸어요. 이런 얘기 있죠? 어떤 사람이 그것을 정말로 쉽게 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잘하는 것이다. 근데 그거거든요, 진짜로. 반대로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잘하는 건 뭐예요? 쉬운 것들. 그쵸? 내가 했는데 생각보다 쉽게 할 수 있는 것들. 그게 남들이 봤을 때 와! 할 정도는 아닐 수도 있어. 왜냐면 이제 아직 발전하는 중이니까요. 근데 어떤 작업을 할 때에는 좀 걸려 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하다 보니까 그냥 돼. 쉬워.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걸 왜 몰라? 자기가 너무 쉽게 하잖아요. 남들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줄 알아. 근데 그것 좀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칭찬을 해도 그게 칭찬으로 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보통은 남들도 약간 그런 걸 이제 눈치를 챈단 말이에요. 요런 부분들 너 진짜 잘하는 것 같아 라는 보통 말이 본인이 쉽다고 느끼는 곳에서 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런 칭찬을 들어도 내 마음이 안 울리는 거야, 자기한테는. 왜냐면은 자기한테 너무 쉬웠거든. 딴 사람들 이거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못 찾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난 사실 그렇게 잘 그리는 거 아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내 개성이라고 자꾸 오해하는 것 같다 라는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남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머릿속에 다른 금손의 그림을 생각하면서 보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보지 않는단 말이야. 그림 볼 때 이 그림만 봐요. 그럼 이 그림 안에서 특출나게 뛰어난 부분은 느껴져. 이 부분이 좀 괜찮은 것 같아 너는.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자기는 어때요? 나 이거 잘하는 거 아니야. 이거 내 장점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뭐 지금은 그렇겠지. 전반적인 능력치가 낮은 상태인 거니까 그건 자기도 알잖아요. 그게 나중에는 이렇게 될 건데. 언젠가는 뭐 자기가 생각했던 그 범위를 넘어가겠지. 근데 그때 가서야 아는 건 너무 늦죠. 지금 자기가 알면 돼요. 지금 내 안에서는 얘가 유달리 눈에 띄는 존재였구나. 너는 이제 어느 부분이 개성이다 하고 뭐 그런 피드백을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최근에는 색감 쪽을 좀 칭찬을 많이 받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한창 입시할 때는 동세 쪽은 좀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그냥 다 찝는 거 드로잉이 살짝 문제 있는 것 같다 하는데 제가 그걸 정확히 찝어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색감 좋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해요. 잘 다듬어져 있어요. 그리고 표정이라든지 시츄에이션 표현이 괜찮은 편이에요. 아마 사람들이 동세가 좋다고 말하는 건 그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남들이 다 얘기해줬던 것들을 이제 결국에는 내가 지금 얘기하기 전에 사람들 눈이 은근히 다 비슷비슷해. 그런 면에서. 그럼 그게 자기 장점인 거예요. 근데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거는 뭐 그걸 안다고 해서 사실 그렇게까지 인생이 다이나믹하게 변하지 않아요. 지금 아마 자기도 좀 느끼고 있을 텐데 뭐 그래서 그림 공부하는 방법이 바뀌어지나? 결국엔 다 올려야 되는 건 똑같잖아요. 자기 위치를 아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자기가 장단점을 너무 찾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줄 때 그 사람한테는 내 장점이 이걸로 보이는구나. 그것만 알면 돼. 그냥 그 정도만 알면 되고 그럼 어느 날은 바뀌겠죠? 왜냐면은 능력치란 게 항상 다 똑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본인이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능력치가 갑자기 높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고정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내면 안에서.
본인의 장단점과 개성을 안다고 하더라도 어느 방향을 공부해야 될지는 사실 뻔하다. 어차피 이걸 모르든 알든 어차피 가야 되는 일은 지금 상황에서 어차피 똑같을 거니까 그냥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하면 됩니다.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내 그림 취향이 너무 넓어서 어떤 스타일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가 이제 첫 번째 문제였잖아요. 막 사람들이 막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리면은 그만 늘 거다 하는데 제가 정작 좋아하는 그림이 뭔지 모르니까 일단 다 해보되 한 번씩 따라하다 보면 어중간하게 따라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이거를 한쪽에 정착을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못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작가의 그림을 봐도 좋아 보인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사람들이 의외로 요거를 되게 헷갈려해요. 난 셀티색이 좋은 것 같았는데 여기 반무태 그린 거 보니까 반무태로 그린 것도 이쁘고 다 예뻐. 그래서 막 그러면서 저는 취향이란 게 없나 봐요. 그냥 다 좋아요. 이러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되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건데 취향을 바꾸는 존잘이란 말이 있어요. 원래 내 취향이 아닌데 보다 보니까 이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실력의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죠. 원래 프로 작가라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이게 취향이 아니어도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게 일이야. 그래서 본인이 다 좋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착각이에요. 자기가 취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본인의 취향을 뛰어넘을 정도로 너무 잘 그린 게 문제야. 보통 뭐가 더 좋다, 뭐가 더 나쁘다. 이거는 가치 판단이죠. 이 가치 판단이 성립을 하려면은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어떤 물체 A와 물체 B가 있어. 뭐가 더 좋고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지? 어떻게 얘기해 그거를? 조건이 없잖아요. 모든 가치 판단에는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자 본인의 목표가 뭐예요? 내 스타일에 맞는 그림을 찾게 되잖아요. 처음엔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지. 처음에는 좋은 그림이란 건 뭘까? 좋은 그림을 어떻게 하면 그릴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고 있었겠지 정확히는. 그럼 좋은 그림은 너무 많잖아 이 세상에. 좋을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잖아요. 이게 조건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좋고 나쁨을 결정할 수 있지? 자기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뭘 조건으로 할지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한번 본인이 고려해봤으면 좋겠는 거는 결국에는 본인의 취향이 뭔지 알았다고 쳐봅시다. 그 취향인 그림 무조건 자기가 다 그릴 수 있어요?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의 한계라는 것이잖아. 나는 셀식이 좀 안 되더라 라든지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것도 조건에 넣었어야죠. 그냥 내가 보기에 좋냐 나쁘냐가 아니고 내가 그릴 때 편하냐 이것도 조건 안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야. 그 부분은 따로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은 생각보다 많이 좁혀지지 않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럼 그걸 기준으로 일단 맨 처음에 좁히는 것만으로도 좁힐 수 있었을 거야. 그러면은 이제 좋고 나쁨이 결정되지. 아무리 잘 그린 그림이라도 내가 따라할 수 없는 스타일이고 이해가 안 되는 스타일이면은 이거는 내 상황에선 좋은 게 아닌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고 본인이 좋아하는 그림이 뭐예요? 뭘 그리는 게 재밌어요? 팬아트 쪽을 가장 재밌기는 해요. 봤을 때 단순히 이제 팬아트를 좋아하는 걸 떠나가지고 미소녀 서브컬처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림을 봤을 때. 왜냐면은 캐릭터 표현력이 괜찮은 편이고 성격을 잘 보여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약간 그 서브컬처 특유의 약간 이런 시츄에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지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좋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디테일들은.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도 같이 판단에 들어가야 돼요. 나는 앞으로 약간 이런 서브컬처적인 미소녀 일러스트를 그리고 싶어. 그러면은 미소녀 일러스트의 어떤 점을 나는 더 많이 강조하고 싶은데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무슨 채색을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림체 특징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특정 분위기밖에 못 그리는 그림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채도가 너무 낮은 그림들 같은 경우에는 밝은 그림 그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그런 그림체를 가지게 되면은 앞으로 본인이 밝은 캐릭터를 그렸을 때 항상 덜 나오겠지. 그럼 아쉬울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것도 걸러야겠죠. 이것도 그럼 가치 판단에 들어가는 거죠. 다양한 캐릭터를 그리고 싶어.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컬러는 내가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림체, 얼굴 그리는 방법, 선화는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이 그러면 잡히잖아요. 이것도 이제 그러면 옳고 그름을 정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막연하게 뭐가 좋은지 뭐가 마음에 드는지 확인했었는데 이렇게 이성적으로 분석하는 식으로 가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본인이 메타 인지가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메타 인지가 없다기보다는 전형적인 그림 초반에 많이 겪는 실수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도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은 좀 자기가 스스로한테 이제 다시 재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메타인지는 생기는 거예요. 나한테 스스로한테 물어보면서.